시작했는데요. 앞에 페이지 211페이지 보시면요. 갈래가 고대가요라고 나타나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대가요인데 그냥 고대가요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어디에 집어넣어져 있는 거냐면 삼국 유사에 집어넣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거를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 갈래는 여러분 고대가요 중에 한역시라고 한시 아닙니다. 한역시예요. 한자로 번역된 시예요. 한역시라는 것은 당연히 구전이 되다가 기록이 돼서 이 기록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한자로 했다는 거. 우리나라 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원래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고전,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가을 모기 독하죠.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잡았네요. 네. 쓸데없는 운동신경. 쓸데없는 운동신경.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가 어떻게 해서 창작됐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설화까지 함께 전승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광리자고라는 사람이요. 광리자고 맞니? 아 맞네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요. 새벽에 강에 갔는데 어떤 머리 하얀 사람이 물에 걸어가고 있고요.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 옆에서 어떤 여자가 그 백수강부의 여자라고 생각된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대요. 이거를 집에 와서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한테 이야기를 줬더니 공호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듣고 막 감동을 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여기에다가는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적기는 했어요. 즉 쓴 사람을. 그쵸?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썼지만 이게 백수강부의 아내가 한 거냐 여옥이 작가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쵸? 라는 것에 이견이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옥이 지어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이마라고 했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소린데 광리자고는 안 죽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적을 때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적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기록될 때 무엇까지? 설화까지 기록이 돼서 전승이 됐더라. 어디에 기록이 됐다? 삼국유사에 기록 전승되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백수강부가 강을 건너다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대가요입니다. 공무더가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집단적 의식을 담는 노래에서 점차 개인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로 변화하는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서정시를 이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쓴 사람이 확실한 유리왕의 황조가로 봐야 되느냐라고 썰도 아주 굉장히 많지만 우선은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어떤 목적성이 강했던 그 전의 고대가요와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많이 채택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건국신화를 대표되는 민족 집단 서사가 개인 서정시로 변화무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이별과 죽음에 대한 당대 인식이 어떻게 있었는지 세계관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우리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와 맞닿아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한해정서 많이 배우죠, 여러분? 진달래꽃에도 배우고요. 이 다음에서도 많이 가시비에서도 배우고요. 작품 개간 서정적이고 애상적 슬픔. 야!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애상적이겠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 체념적이라는 단어. 네, 좀 이따가 왜 체념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설명할 거예요. 물리 제재고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한. 특징, 시적 화자가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요. 물의 상징적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상징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상징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원형적 상징이라고 한다는 건 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 때문에 상징성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이라는 건 우리는 빠져 죽죠. 그쵸?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을 단절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상징적 의미는 이별, 단절, 죽음도 나타내주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양수에서 태어나죠? 물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이미지, 부활과 재생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식물 키울 때 뭘 줘야 돼요? 물 줘야 돼요. 여러분도 물 먹어야 살고요. 그래서 생명이라든가 재생, 부활의 이미지 둘 다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12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작품에서 물의 의미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삶과 죽음, 정화 혹은 정화를 통한 재생, 생과 삶의 원천, 충만한 사랑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원형 상징, 보이시죠 여러분? 원형 상징으로 활용되는데 예술에서는요.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이 작품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물에 빠져 죽어요. 화자와 이별하게 돼서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 밑줄 쳐, 삶과 죽음의 경계, 화자와 임의 단절, 이별, 슬픔. 그리고 일행에서는 임을 빠져 죽지를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이라든가 애정, 걱정을 나타내주는 소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 이 물에 밑줄을 쳐놓고요. 보통은 여러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나 그 물을 건너셨네에 밑줄을 그어놓고 보통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 글에 물의 상징적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단절의 이미지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 나오냐, 송인이라고 있습니다. 비겐 언덕에 풀빛에 더 파란데 남포에서 인보내니 슬픈 노래 부른다. 대동강물은 언제 다 마를 것인가. 해마다 흘린 눈물이 푸른 물결을 더하는 것을. 거기서 이 물은요 임과 사이의 단절을 나타내주죠. 혹은 푸른 은합물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임과 사이의 단절이나 이별을 나타내주는 소재로 나타나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한자 안 써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음만 썼습니다. 왜 이렇게 음만 썼냐? 고전 시가 있어도 여러분 운율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같은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끝이에요. 무슨 효과? 가군의 효과가 나타나죠. 물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가군의 효과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일부러. 이제 본격적으로 합시다. 이마 그랬어요. 무슨 법? 의인법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닌 걸 도노를 해야 의인법이지만 얘는 사람을 부른 거니까 여러분 무슨 투야? 무슨 투야? 무슨 투?
지만 님은 나한테 대답해 안 해? 안 해. 대화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체야? 결국에는 독백체야. 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체라고? 독백체야. 이해됐어 여러분? 독백 적어줘야. 첫 번째 물은 니만큼 물을 건너지 마오 하는 거잖아. 님을 건너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지. 임에 대한 걱정과 염려 사랑. 임은 그 물을 건너버리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임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걱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임을 건너셨어요. 이별이죠. 그럼 여기에서 물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여러분? 단절. 이별을 나타내주고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대. 여기선 죽음을 나타내주겠죠? 이해되시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고 어찌할고 무슨 법이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체념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임을 걱정하는 걸 거예요. 그쵸? 임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불안함과 근심과 초조를 느꼈으면 여기에서는 슬픔, 안타까움, 체념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나타나는데 212페이지 보시면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가 나타나요. 공무도화가에서 가시리 서경별곡으로 정지상의 송인으로 황진이의 시조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통적 계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서경별곡이랑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서경별곡은 적극적인 여성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 공무도화가는 체념해요. 오히려 공무도화가는 가실이랑 가깝죠. 가실이 체념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게요. 알고 계실게요. 정지상의 송인도,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전부 다 보내드리거든요. 체념해요. 소망만 나타나거나 그러는데 서경별곡만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자세가 나타난다. 원망도 하고 만류도 하는 자세가 나타난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215페이지 황조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황조가가 세초의 서정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왜냐? 얘가 언제적 노래인지를 확실히 몰라요. 네, 얘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얘가 언제적 노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쓴 사람이 확실하고 언제 썼는지 확실한 유리왕의 황조가를 최초의 서정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써서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합니다. 펄펄 밑줄 치세요. 펄펄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예요. 날고 있는 꾀꼬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겠죠. 그쵸? 나는이야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걸까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 꾀꼬리 암수소가 정다워.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없는데 에버랜드 티켓이 생겼어요. 갈 사람이 없어서 민서 손을 잡고 갔네요. 민서야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남자 둘이서 왔는데 세상에 봄이야. 벚꽃이 막 펴있어요. 연인들 막 손잡고 막 돌아다녀요. 심지어 막 야 거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도 남녀가 짝짓기를 하고 있어 막. 그럼 그것들 볼 때 네 상황이 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뭐라고요?
초라해져요? 저 같겠죠. 그지 같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반대되는 소재를 시적 화자와 반대되는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적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여섯 글자니? 6글자네.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고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강조해줍니다. 암수서로 정답구나까지 묶어! 1, 2행 묶어! 묶었어 여러분? 본거지 본거. 아니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지금 화면이 막 흔들흔들해. 일부러 흔들면 안 돼. 자, 본거지. 외부 상황이지. 앞에 외부 상황이 나왔어. 뭐라고 해? 선, 경. 묶으라면 이유가 있어. 선경이야. 뒤에 정서가 나오겠지. 왜 이거 서정시라 했잖아. 외롭구나.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여러분 이거는 서리법은 아니고요. 의문형 표현이에요. 의문형 표현이라고 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 혼자 가야 될 상황인 것을 표현을 해주는 의문형 표현이지 서리법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되셨어요 여러분? 선경 뒤에 묶어서 2개 묶어서 뭐라고 적어야 돼? 후정.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구려 유리왕이 여러분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치희라는 사람이랑 화희라는 사람을 이제 왕비로 두 왕비로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구려 귀족 출신인 화희랑 이제 중국 한나라 출신의 치희를 데리고 왔는데 화희랑 치희가 사이가 안 좋아서 고구려 왕이 유리왕이 그 사냥가 있을 때 화희가 치희를 너는 너네 나라도 아닌데 여기서 뭐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쫓아내요. 애가 치희가 성질 나가서 지금 나라 돌아가 버려요. 사냥을 갔다 왔더니 치희가 없어졌네요. 치희가 그래서 돌아갔는데 따라갔는데 치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날에 어느 날 유리왕이 나무 밑에 쉬다가 깨꼬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노랬는데 이게 황조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요. 작가와 창작 연대가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최초의 서정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선생님이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서정가였고요. 시적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상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공무도와 황조의 공통점.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차이점을 황조가 달리 공무도와가는 죽었기 때문에 재회가 불가하지만 황조가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별의 원인이 다르죠. 공무도와가는 죽음이 이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감동을 준다면 오늘날에도 헤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되셨습니까?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숙제는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